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가을이 돼서 그런가요? 입이 좀 심심해요.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 드세요? 전 군것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 제 입을 사로잡는 군것질거리는 견과류예요. 호두하고 잣하고 아몬드 이걸 참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요? 비싸요. 네. 큰 문제네요. 네, 이게 그래서 많이 먹으면 눈치가 좀 보여요, 집사람한테. 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콜레스테롤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예.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콜레스테롤 다 걱정되시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콜레스테롤 하면 또 고지혈증 뭐 이렇게 뭐 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그렇죠. 연결이 되잖아요. 제대로 알고 걱정할 건 걱정하고 또 자유로워질 건 자유로워지지 않는 의미에서 오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내과 전문의 조은근 박사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을 지나가셔서 감사합니다. 퍽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한 얼굴이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환해지셨어요. 네. 아마 술을 끊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끊으셨어요? 한 5개월 됐습니다. 이야.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제가 이 바닥에서 그래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5개월 전에 술을 마시다가 좀 방심을 해서 한 3번 정도 필름이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수치스러워서 이제 술은 여태까지 마신 게 남 마신 거에 다니까 이제 좀 끊어보자 해서 술을 끊었는데 의외로 건강도 좋아지고 살도 좀 살도 빠지고 좀 내리셨고. 뭐 아직 더 빠져야겠지만 좀 빠졌습니다. 얼굴이 맑아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약간 그 견과류 얘기를 했는데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좀 여쭤볼게요. 견과류가 좋아서 정말 과자보다 낫겠거니 하고 무신 거 많이 예. 먹거든요. 예. 얼마나 먹어야 적정량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얘기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이 세상에는 먹어서 안 될 음식도 없고요. 네. 다 먹어서 될 음식도 없습니다. 다 정도 것인데 견과류가 건강에 좋긴 하죠. 그러나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한 문큼?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움큼이요? 예, 비싸잖아요. 아이고, 그죠? 네. 그래도 이게 입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허전한데. 아유, 그만큼만 드세요. 아유,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 본인이 건강을 조절해야 하는 건데 특히 그렇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음식으로 섭취되는 거기 때문에. 예, 콜레스테롤은 거의 음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 오시는 환자분들도 조절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죠? 세상에 먹을 것만큼 조절하기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에 다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활을 다 바꿔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외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뭐 박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콜레스테롤 하면 벌써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의사 대상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자분들이 실생활에서 또는 환자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물론 어려워요. 물론 어려운 거지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망 통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망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통계를 보게 되면 몇 년 전 통계지만 거의 변하진 않았는데 전체 1위, 사망률 전체 1위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암이에요. 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나라는 다 심혈관 질환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조차도 다 1위는 심혈관 질환인데 우리나라는 1위는 암입니다. 그래서 좀 그게 이상은 해요. 근데 두 번째 그 사망 원인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풍이고 세 번째 위험 질환이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증 또는 이제 뭐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당뇨병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다섯 번째 사망 원인이 조금 그런 게 자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굉장히 많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입니다. 그다음에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른 나라는 50대까지는 자살이 많다가 60, 70대면서 인생이 만족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자살률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더 높아져서 60, 70, 80까지 자살률이 일본이나 영국의 5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자살의 원인이 주로 실망, 그다음에 뭐 어떤 빈곤 뭐 이런 거 내지는 외로움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노후를 대비하실 때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친구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살을 막아주는 거는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친구,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6번째는 이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간 질환입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또 좋지 않은 얘기예요. 뭐겠습니까? 이번에 남을 죽이는 거예요.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10위에는 다른 나라랑 굉장히 특이한 점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이 많이 떨어져 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든 우리 몸을 잘 치료한다라는 거는 우리 생명을 잘 존중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명심하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1위가 암이라고 하면 암은 오장육부에 다 생기잖아요. 갑상선암, 유방암, 심장은 암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심장내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 환자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돌아가시는 거나 이런 거 보는데 심장은 암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장기 중에 암이 없는 장기는 딱 하나 있어요.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움직이잖아요. 뭐 그러니 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심장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고 세 번째가 심장병이면 이거 다 어디에 생기는 거죠? 혈관에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당뇨에 의한 사망도 결국은 혈관에 의한 사망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1위는 암이지만 너무나 여러 종류의 암들이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단일 질환으로 암이 1위라고 보긴 힘들고 2위하고 3위는 그다음에 다 심장하고 그다음에 신장하고 뇌하고 당뇨죠. 그래서 이렇게 2, 3, 4위가 다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을 갖다가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물론 아까 제가 심장에 암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드물게 암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 만나보긴 힘듭니다. 그래서 2, 3, 4위는 혈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혈관병이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죽음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하니까 혈관 질환이 뭘까? 뭐 혈관에 생기는 게 혈관 질환이겠죠? 그럼 혈관이 터졌나? 혈관이 커졌나? 혈관이 막혔나?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혈관이 막힌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한문 섞어 가면은 동맥경화증 또는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정상적인 혈관은 이런 식으로 안에가 잘 뚫려 있어요. 잘 뚫려 있는데 우리가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은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은 담배를 많이 피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하면은 이 혈관 벽 안으로 콜레스테롤이 기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꼭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담배를 피면은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콜레스테롤 레벨에서도 콜레스테롤이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어 들어가면 이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안에 뭘 남기죠? 이렇게 안에 있는 우리 케이크 안에 있는 시럽처럼 노릿노릿한 콜레스테롤을 남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화, 두껍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경화증이 두꺼우니까 그렇다는데 실제로 이 부분의 병변을 나중에 수술한 환자한테서 자른 걸 보면은 이게 밀려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고무 튜브 안에 이렇게 치약이 들어있는 것 같은 정도의 그런 색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경화증이라고 하니까 무슨 되게 딱딱해서 된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태에서 피가 세차게 들어오죠. 그럼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터져요. 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로 콱 터져 들어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기름입니까? 물입니까? 기름이죠. 피는 뭐죠? 물보다 진하지만 물이에요. 그럼 물하고 기름하고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이 나쁜 사람을 개와 원숭이 또는 물과 기름이다 라고 얘기하죠. 안 섞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팍 막혀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혈관이 피가 지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만약 심장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날아가죠. 이렇게 탁 날아가면은 뇌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탁 날아가서 콱 박혀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 쪽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가 시퍼래지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말초혈관 질환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걸 동맥경화증은 사실은 잘못된 명칭인데 동맥경화증은 진짜 동맥이 딱딱해지는 걸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죽이 한문인 줄 알았어요. 죽 한문 맞죠? 예. 옛날에 그게 한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죽이라고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글자더라고요. 죽상경화증. 죽처럼 이렇게 죽상이다. 죽처럼 돼 있다 해가지고 이제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명칭은 죽상경화증. 그러나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동맥경화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서운 병이 바로 동맥경화증인데 최근에 심지어 일부 종류의 치매. 그러니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는 좀 달라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동맥경화증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알츠하이머만큼이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치매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이런 동맥경화성 병변이 10년, 수년을 거쳐서 진행이 되면서 천천히 작은 혈관을 막아서 처음엔 증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뇌 중에는 기능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촘촘히 박혔을 때는 전혀 움직이는 것도 증상이었고 그다음에 감각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지만 이러한 일들이 수년과 수십 년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점점 넓어지면서 속담 있죠. 가는 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혈관성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혈관병 또는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동맥경화증은 도대체 왜 생기나를 좀 아셔야겠죠. 동맥경화증이 뭐 체질인가? 그냥 생기나? 운이 없어 생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그 원인의 90%를 우리가 대부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다시 보시죠. 네, 동맥경화증의 원인. 처음에 이제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대주제죠.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담배 피는 거. 세 번째 스트레스 받는 거. 네 번째 뱃살. 네. 다섯 번째 고혈압. 여섯 번째 당뇨병이에요. 이 6가지만 조절하면요. 여자한테나 남자한테나 자기한테 오는 동맥경화증의 95%를 막을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네. 이거 알고 행하면 돼요.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조절할 수 있는 거고 흡연이 안 하면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스트레스 바다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실. 네. 우리는 스트레스 바다에서 떠 있는 배에 탄 그런 좀 약한 존재죠. 근데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옆에 숫자가 좀 궁금하시죠? 49.2, 35.7, 32.5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지혈증이 그 죽상경화증 또는 동맥경화증이 100명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고지혈증만 제대로 조절하면은 몇 명이 예방되나를 보는 겁니다. 고지혈증만 제대로 조절하면 49.2%가 안 생겨요. 굉장하죠? 단일 진화로서. 거의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말하면 고지혈증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고지혈증 증상도 없고 뭐 콜레스테롤 뭐 어쩌고 하고 뭐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혈압, 혈압이 터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코피 나가지고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혈압이 높아서 코피 터진 줄 알아요. 대부분. 거꾸로인데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고혈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혈압도 알고 경각심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자라는 뜻으로 이제 된 것 같고요. 흡연은 정말 나쁩니다. 흡연이 주는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끊으시고 나이 드셔도 빨리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끊는 힘도 나이가 들수록 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담배를 한 개 피만 펴도 한 가만 펴도 나중에 본인이 개과천선해서 담배를 끊어도 폐암의 위험률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폈던 사람보다 항상 높게 돼 있어요. 좀 절망적이죠?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심근경색증 같은 건 좀 달라요. 담배를 끊은 다음에 일주일부터 그 위험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3년이 되면은 한 번도 안 폈던 사람하고 리스크가, 위험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당장 담배 끊으시고 남편분 담배 피시는 분들은 부인께서 계속 피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쪼아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피세요. 옆에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담배를 못 끊어요. 같은 이 두 번째 중요한 거. 이제 세 번째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중에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어떤 스트레스겠습니까? 뭐 돈인가요? 그럼 뭘까요?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죠. 어디 가나 사람이잖아요. 예. 아침에 아파트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면 윗집 쿵쿵거리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내려가게 되면은 밑에 집에가 등교라는데 잡아놓고 안 풀러주자 저는 빠져 죽겠는데 그다음에 주차장에 내려가게 되면은 차를 빼려고 했더니 가로 주차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걸려 있네요. 전해가지고 실컷 뺏어오게 되면은 거리에는 왜 이렇게 신호 어기는 차들이 많습니까? 네, 막 들어오죠. 그다음에 신호 끊겨도 세 대는 들어오죠. 요새는 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무서워요. 그다음에 또 지하철을 타면 왜 옆에 사람은 MP3를 그렇게 크게 듣는지, DMB는 왜 그 이어폰도 안 하고 듣는지, 그죠? 왜 신문을 접어서 보지 않아서 제 머리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지 다 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입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딱 도착하면 행복한가요? 직장에 미운 사람 하나씩 꼭 품고 있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동료. 가장 힘들고 그런 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건 상처가 지나면 헤어질 수, 풀어져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계속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직장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런, 실제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건 조사 결과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사는 상사가 너무나 안 좋은 이런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요. 자식 사랑하시죠? 근데 자식하고 헤어지는 건 스트레스가 별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남편 밉죠? 가끔. 마누라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배우자와의 사별이에요. 그게 콜레스테롤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심한 원인이 돼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부부분들은 서로 잘해드리세요. 결국은 믿고 살 건 자식이 아니라 부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남편분들 특히 잘해드리는 게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행복해집니다. 통계조사에 하면.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남편이 이제 직장 끝난 다음에는 집에 항상 있으니까 밥 가져와라, 재떨이 갖고 와라, 어디 가냐, 쫓아가겠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쫓아가잖아요. 근데 남자는 이게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혼자서 생활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빨리 죽어야 돼요.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저도 아니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세요? 참, 네. 저도 항상 기도해요. 내가 먼저 빨리 죽게. 저희 안 사람한테 내가 먼저 한 2년 빨리 죽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하여튼 그걸 차치하고라도 오래오래 두 분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배우자를 챙기십시오. 그다음에 내장 비만은 배 나온 거예요. 언젠가 1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 나오는 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이 의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혈압을 내팽개쳐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 관리하시고 이제 당뇨병도 관리하셔야죠. 근데 당뇨병을 그렇게 400만 명이나 있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가? 당뇨병은요. 당만 높은 게 여기만 포함된 거고 당뇨병은 대개 고혈압을 갖고 있고요. 당뇨병은 대개 내장 비만을 갖고 있고 당뇨병은 거의 고지혈증을 갖고 있어요. 다예요. 그러니까 50세 남자가 당뇨병이 있는데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데 담배도 못 끊고 스트레스 빡빡 받아요. 그러면 다 있죠. 그래서 당뇨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당만 높은 것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는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당뇨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가 갖고 있는 병이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합해서 위험한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고지혈증을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고지혈증 하는데 그럼 도대체 고지혈증이 뭔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하고 중성지방이 높은 거가 있는데 논의를 좀 간단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중성지방까지 들어가자면 한이 없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이란 뭐냐? 일단 콜레 더하기 스테롤이에요. 언어는 콜레 더하기 스테롤인데 스테롤이라는 건 지방이고요. 콜레라는 건 동물성이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닌데 콜레가 보통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면은 동물성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콩에 콜레스테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파에도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그럼 내가 식물성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고 동물성을 먹으면 안 되겠네라고 아주 간단하게 유추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이 얘기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굉장히 좀 복잡한데 알아듣긴 쉽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식물성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니고 동물성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콜레스테롤은 말씀드린 동물성 지방이에요. 동물성 지방인데 우리 몸에 왜 필요하느냐?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건 다 필요해요. 과해서 문제죠. 과하면은. 피부 한번 꼬집어 보실래요? 네. 자, 아프시죠? 네. 단단하시죠? 그죠?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드라운 피부를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 보드라운 피부의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여기 윤기 있는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 제 피부가 윤기 있다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이 세포막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 신경이 그 자극을 뇌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감싸고 있는 피복이 다 콜레스테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 다음에 뭐로 나눠지죠?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죠. 여자를 여자 되게 하는 것은 무슨 호르몬입니까? 여성 호르몬이죠. 남성을 남성 되게 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을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나 고양이한테 도망가지 않지만 큰 개나 뭐 무서운 건 막 도망가죠. 내지는 싸우고 싶어하죠. 그게 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테로이드, 코티졸이라고 얘기하죠. 그 스테로이드를 다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얘는 정말 괜찮은데 높으면 나쁜 놈이 돼요. 뭐든지 그렇죠. 뭐 과하면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라는 거하고 그럼 우리 몸에 도대체 얼마나 있나? 얼마나 있길래 우리 혈관을 막게 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70kg은 좀 많이 나가지만 저를 70이라고 가정을 해주세요. 70kg이었던 때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70kg 남자를 좀 끔찍한 얘기지만 주스에다 갈아요. 갈아서 이제 성분별로 나눴을 때 콜레스테롤을 다 빼내면 얼마나 나오냐면 놀랍게도 140g밖에 안 나와요. 140g 실감 나세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우리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이따가 아시겠지만 제 피부에 콜레스테롤 많은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제 뇌에 콜레스테롤 많은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야지 혈액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앞에 두 글자가 생략됐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에요. 피 속의 콜레스테롤. 그럼 걔는 얼마나 되느냐? 10g밖에 안 돼요. 얼추. 그러니까 10g이라면 티스푼 3잔. 그죠? 그게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그런 거에도 우리가 죽고 산다는 거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꼭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LDL, HDL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한번 그 뜻을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다, 뭐 피부는 피부가 만들고 그다음에 내장은 내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지가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혈중 콜레스테롤은 돌아다녀야지 있는 건데 지가 다 만들어서 지가 쓰는데 무슨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까? 피 속에.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걔 혼자서는 그 콜레스테롤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에 미생물하고 싸우다가 상사한테 화가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산화효소가 확 나오는 이런 사람들 세포막에다 손상을 받잖아요. 그런 세포막을 밤에 우리가 메꿔줘요. 그때 콜레스테롤을 누군가가 만들어줍니다. 앞으로요 이런 건강 강의 나올 때 강사가 어딜까요 얘기하면은 간이라고 얘기하면 다 맞아요 거의.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그래서 간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다음에 간이고 두 번째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는 장으로 모든 음식물이 들어오죠. 장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서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온몸으로 뿌려집니다. 식후 4시간 사이에는. 그다음에 우리가 저녁엔 밥 안 먹잖아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분들은. 그러면 밤 사이에는 누가 콜레스테롤 만드느냐? 간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중심 기관은 간입니다. 장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복잡해요, 장은. 그래서 간부터 얘기를 하죠. 간에서 만들고 간에서 없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이 만들어져요. 혈중 콜레스테롤은. 그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줄이는 것도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동그란 콜레스테롤 지가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서 다시 지가 흡수를 해줘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이 기름입니까? 아닙니까? 기름이죠? 기름은 피 속에 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피 속에 녹아야 되는 건 어떤 캡슐이 필요해요. 그 캡슐의 이름이 LDL, HDL이에요. 여기 한번 옆에 그림 보시죠. 되게 이게 예쁜 그림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인용하는데 귀엽게 생겼죠? 네. 동그랗게 돼 있는데 바깥은 물에 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전하를 띄고 있어요. 이제 전기를 띄고 있으면 물에 녹습니다. 전기는 중성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물에 녹을 수 없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물에 녹을 수 없는 기름을 유식하게 중성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성지방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얘네들을 안에다가 싸고 다니죠. 그래서 얘네들을 내놓는 거예요. 피 속으로. 근데 이 나가는 이 캡슐을 뭐라고 그러냐면 LDL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갈 때. 그러니까 간에서 바깥으로 보내주는 캡슐을 LDL이라고 그러고 그 LDL 안에 탄 콜레스테롤을 뭐라고 얘기하죠?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 LDL 콜레스테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과잉으로 쓴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콜레스테롤을 잡아와야 돼요. 간에서. 그래서 간으로 가는 또 캡슐이 있어요. 이 캡슐의 이름을 눈치채셨겠지만 HD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가는 콜레스테롤은 LDL을 타고 가고 몸에서 다 쓰고 과잉으로 남는 애들은 HDL을 타고 가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DL은 말하자면 유조차예요. 그죠? 이걸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유조차죠. 유조차를 타고 나가서 쓰이다가 남는 놈들은 뭘로 걷어들이냐면 유조차가 걷어들이는 수도 있지만 HDL은 뭐죠? 청소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DL은 청소차고 그 청소 과정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고 간에서 다른 장기로 공급해주러 가는 콜레스테롤을 LDL 콜레스테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데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LDL이 많이 생겨요. LDL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유조차가 가다가 주유소에서도 안 받아주고 공장에서도 안 받아주면 돌아다니다가 버리죠. 뭐 버리진 않겠지만 막 비유하자면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돼요? 도로가 황폐화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LDL이 남아 돌아가지고 가면 안 될 곳으로 가요. 혈관으로. 그래서 혈관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게 바로 뭐죠?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HDL이 적게 생성이 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흔히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농담 삼아서 의사들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HDL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LDL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콜레스테롤인데 하나는 나가는 애를 탄 거고 하나는 들어오는 애를 탄 거예요. 단지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LDL이 높으면 나쁜 거고 나쁘겠죠. 많이 생성되니까. HDL이 높으면 무슨 뜻이죠? 청소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 과정으로 들어가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LDL이 높으면 나쁘겠구나. HDL이 높으면 좋아지겠구나 라는 정도. 그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초가 됐어요. 그러면 자, 한번 설명을 해줘요. 간 때문이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간. 왜냐하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지는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두 개는 신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첫째는 가족. 제가 이거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암에 안 걸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암에 안 걸려야 돼요. 가족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어떤 그 패밀리 보면 암 패밀리가 있고요. 어떤 쪽으로 보면 당뇨 패밀리가 있고 어떤 쪽으로 보면 고지혈증 패밀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적인 경향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자제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본인 잘못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도 받은 거잖아요. 누구로부턴가. 그리고 뭐 애한테 뭐 주려고 줬나요? 그죠? 그리고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좋은 점만 받을 수는 없어요. 항상 패키지로 나쁜 점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에 의한 거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치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콜레스테롤이 높았거나 아니면 심장병이 있었다면은 그분은 빨리 콜레스테롤 검사를 젊었을 때부터 하면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하거나 안 되면 약을 드시면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얘기를 갖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 필요 없겠죠. 이제 어쩔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음식입니다. 음식. 콜레스테롤은 거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콜레스테롤 중에 뭐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LDL이 위험하다는데 그거 말고 콜레스테롤은 여기 콜레스테롤이 나쁜가요? 여기 콜레스테롤이 나쁜가요? 그렇지 않죠? 혈중 콜레스테롤이에요. 혈중 콜레스테롤의 30%만 먹는 걸로 들어와요. 나머지 70%는 간이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간이 많이 만들거나 간이 적게 분해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 간 때문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간을 꼭 생각하십시오. 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문제가 있고 식물성 지방을 먹게 되면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간인데 콜레스테롤만 많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간은 자가 조정 기능이 너무나 막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콜레스테롤 만들지 않아요.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균형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만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의외로 안 올라갑니다. 무엇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하는가? 포화지방산이에요. 여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습게도 우리가 너무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있어요. 포화지방산이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게 해요. 간을 자극합니다. 거기다가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기능마저 다운시켜요. 그러니까 양수겹장을 치는 거죠. 그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의외로 콜레스테롤만 많은 음식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음식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쉬운 걸로 질문해 주세요. 박사님. 아이스크림하고요. 네. 여기 고급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는 예를 들어 새우가 있어요. 네. 어느 게 더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갈까요? 둘 다. 근데 새우가 높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새우 네. 많이 먹지 말라고. 새우 많이 먹지 새우 말라고.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드셔도 돼요. 진짜요? 말씀드릴게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CSI라고 뭐 들어보셨죠? 저는 CSI 라스베가스를 좋아해요. 제일 정통극이라서. 근데 그 CSI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Saturated Fatty Acid Index라고 해가지고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의 지수예요. 그냥 어렵게 아시지 말고 콜레스테롤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콜레스테롤 지수가 낮으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안 올라가요. CSI가 높으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배반을 해요. 보세요. 새우, 게, 가재, 멍게, 굴, 조개 뭐 이런 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실제로 많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들어오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 지수가 되게 낮아요. 3에서 5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 간의 자가 조절 기능.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게 되면은 간에서 나 안 만들어 이제. 니네가 해가지고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안심 등심도 놀랍죠.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안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베이컨, 삼겹살, 갈비, 간, 곱창, 순대 배고프시죠? 이렇게 맛있는 거, 기름지고 고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CSI 수치가 20이에요. 꽤 높아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30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하드는 괜찮아요. 하드는 그 유지방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30이라는 거는 아주 럭셔리, 프리미엄급 유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고 보통의 아이스크림 한 그래도 15는 돼요. 그런데 이거 듣고 또 제가 갑자기 또 걱정이 되는 게 나 이거 안 먹어버리겠다는 전국적인 바람이 불까.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못 먹은 음식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안전한 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체질에 맞게 본인이 고지혈증이 아니고 적당하다면 이거 다 드셔도 되죠, 적당히. 근데 주로 주안점을 둬서 말씀드리는 건 고지혈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식물성 지방이에요. 코코넛, 팜 이런 거. 이거 어디 들어갑니까? 제과 제빵류도 들어갈 수도 있고 라면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7이나 돼요, CSI가. 엄청나죠?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놀라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커피. 커피는 또 종류에 따라 달라요. 어느 바리스타가 만드냐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믿으세요 그걸?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하나는 벨기에, 덴마크군요. 덴마크고 하나는 미국에서 연구가 된 건데 미국에서 커피와 심장병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는 커피를 6잔 정도까지 마실수록 심장병이 예방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덴마크 연구는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심장병이 더 잘 생긴다고 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덴마크 사람들은 뿔 달렸나요? 아니죠. 커피를 미국에서는 아메리카노 그렇죠. 마시고 이쪽은 뭐 이렇게 우유 같은 거 에스프레소하고 우유 네, 타서 그런 거. 에스프레소에 답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에. 그렇다고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 끊지 마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 콩 안에는 특이한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들었어요. 콜레스테롤은 아니에요. 이름하여 커피에 들은 카페 더하기 지방이다 해서 카페스테롤이 들었어요. 모든 커피에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간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뭘 만드냐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에스프레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대학 나온 지 한 3년 반 정도 되는데 친하게 지내던 와인샵 사장님이 저한테 개업 선물이라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다 주시고 커피까지 줘서 잘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서 콜레스테롤 한번 검사해 봤어요. 저는 이제 콜레스테롤 전문가니까 늘 찍어봐요. 얼마나 되나. 아니 그랬더니 240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병에 걸렸나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한 170 됐어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체질 따라. 뭐 어떤 사람은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커피는 왜 에스프레소냐면 그냥 철망으로 쥐어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진국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맛있고 좋은 커피죠. 그러나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난 커피를 무진장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냐? 책임져라 하는 분들은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돼요. 아메리카노. 근데 커피 전문점 아메리카노는 커피의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희석을 하죠. 아메리카노로 따로 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아메리카노는 이렇게 필터에다가 놓고 내려오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왜 괜찮냐면 그 필터 종이에 카페스테롤이 다 걸러져요. 예. 그럼 난 봉투 커피 먹는데 어떡할 거냐? 봉투 커피는 그래뉴 커피라고 그래요. 냉동 건조 커피예요. 냉동 건조 커피는 냉동 과정에서 카페스테롤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괜찮은데 단 하나 조심하실 거 대개는 다방 커피를 드시죠. 봉투 커피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프림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해로워요. 그래서 꼭 드시고 싶으면 프림을 이렇게 잡고 좀 적게 넣으십시오. 그러나 그래뉴 커피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왜냐하면 또 조금 이따 또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 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치즈는 그럼 어떠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치즈는 요 7 정도 돼요. 7. 치즈는 7 정도 되고, 그래서 치즈는 드셔도 되는데, 버터는 한 30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버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또 여기서 다시 강조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옛날에 그 신문에다가 콜레스테롤은 고기 먹는 것보다 식빵이 위험해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항의도 받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있어요. 너무 극단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세게 들어서 내가 이거 적당히 먹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무슨 말 하면 이거 우르르 안 먹고 이거 우르르 먹고. 근데 그게 그 생활이 한 달을 못 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새겨 들으세요. 본인의 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버터도 먹을 때 먹어야죠.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고지혈증이 없는 분은 괜찮아요. 맛있잖아요, 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까 세 번째로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죠. 40대 남자는 40대 여자보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런데 50대 여자하고 50대 남자 보게 되면은 여자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은 폐경 때문에 그래요. 자,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죠?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뭐, 경험하신 분 계시죠? 배가 일단 이렇게 함지막만 해주고, 그죠? 허벅지가 약해져요.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배가 나오고 허벅지가 약해지면 당뇨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또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콜레스테롤 누가 조정한다고 그랬죠? 간이. 여성 호르몬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 호르몬 더하기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 호르몬입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만드는 건 그대로 만들어요.
뭐 간이 사정을 안 봐줘요. 만들지만 분해를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풀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특히 폐경기 지나선 여자분들이 콜레스테롤 250, 270대에서 오시는데 나는 채식만 하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으냐 이래요. 근데 거긴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 채식한다고 뭐 드세요? 그러면 빵, 뭐 크라상, 뭐 파운드 케이크, 채식만 해요. 진짜 채식만 하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오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커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채식만 하더라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액션을 못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이제 비구니 스님도 진짜 높아요. 콜레스테롤이 채식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공급해주면은 우리가 다시 콜레스테롤 떨어지겠나 해서 야심찬 계획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호르몬을 먹이고 한쪽은 안 먹이고 5년, 7년 동안 쫙 봤어요. 심장병이 어떻게 되는가. 중간에도 관뒀어요. 너무 좋아서 관둔 게 아니라 너무 나빠서 관뒀어요. 여성 호르몬을 먹은 쪽이 훨씬 더 심장병과 뇌졸중이 많이 생겼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결국 인간 지식이 한계인데 내재적으로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서 만들어준 콜레스테롤, 여성 호르몬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콜레스테롤은 좀 낮출 수 있었겠지만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뭐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과적으로는 산부인과 선생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 워낙에 폐경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여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당장 고통받는 사람한테 여성 호르몬을 쓰는 게 그쪽에서는 더 감정적으로 맞는 거지만 적어도 내과 영역에서는 폐경기 치료를 위해서 또는 폐경기 때 증상을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쓰는 건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심하거나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폐경기 때 높아졌다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치료를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쓴다거나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폐경이 가장 문제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하실 때 높아지고 낮아지는 개념이 어느 정도나 높아지면 걱정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낮아지면 마음을 놔도 되는지. 기준 수치.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20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200mg 미만이면은 우리나라 평균이고요. 200 넘어가면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240mg 정도 되면은, 아, 나는 고지혈증이 왔구나 하고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 조심해야 될 영역이 더 내려가요. 그래서 한 180 정도 돼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처해진 상황 따라 달라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절대 수치만 갖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게 다르다는 게 알려져가지고 젊고 건강하고 담배를 하나도 안 피고 고혈압도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콜레스테롤 280이면은 그 사람은 안전해요. 예. 뭐 안전하다는 게 정상보다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비교적 안전해요. 그래 그런 분들한테 바로 약을 권하지 않고요. 뭐 이제 잘못된 거 찾아서 식이요법 좀 하고 조절이 가능하다. 네,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아주 화급한 경우는 이제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치가 너무 낮아서 안 좋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거고. 네, 너무 낮아서 안 좋은 경우가 있죠. 너무 낮아서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 연구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이 150mg/dL 미만인 사람들은 그 특정 종류의 암,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영양실조 같은 것이 많이 있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아마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은 일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종류의 암이 생기게 되면은 세포가 분열이 되잖아요. 세포 분열이 막 되면서 그 세포막을 아까 뭐가 구성한다고 그랬죠? 콜레스테롤이 구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많이 가져가요. 그다음에 만성 치주염이나 이 이에 염증 있는 분들은 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꼭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전혀 증상 하나 없이 온 환자가 콜레스테롤이 낮아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꼭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갑상선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을 다 잡아채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떨어져요. 반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환자가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왔는데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높아요. 처녀가.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보면 갑상선 호르몬 레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주 좋은 지표 역할을 해주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를 하는데 좀 치료를 보실까요? 식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요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거 이제 이건 뭐냐면은 경동맥 초음파인데요. 요만큼밖에 피가 안 통하고 이 나머지는 전부 콜레스테롤 막힌 거예요. 끔찍하죠? 이게 이제 고지혈증의 결과인데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지혈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해야 되고 특히 담배 피거나 고혈압 있거나 당뇨 있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가끔 이런 경동맥 초음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땐 바로 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식사와 약의 두 종류로 쓰는데 아주 나쁜 사람한테는 바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식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식사는 이제 고지혈증의 치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식사, 두 번째는 약이 있습니다. 식사를 좀 잘 알아두셔야 약은 뭐 약만 쓰면 되는 거니까. 자, 되도록이면 피할 음식. 아까 CSI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비살, 삼겹살, 내장, 간. 맛있죠, 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햄, 소세지, 가공육류. 그 다음에 바삭한 빵, 파운드 케이크 등의 제빵류. 모든 제빵류가 그런 건 아니에요. 바게트 같은 건 괜찮습니다. 그냥 우식빵이나 이런 건. 그리고 이런 건 많이 안 드시면 되지 또 나 절대로 안 먹어 하시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튀김류. 이것도 좀 가급적 삼가하시면 좋아요.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버터. 탈지하지 않은 분유, 유지방 많은 치즈. 치즈 중에서도 체다 치즈 같은 게 한 10 정도 나오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하시면 되고 라면도 옛날에 무조건 라면은 다 나쁜 거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라면 회사들이 다 이제 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포화지방산도 낮고 염분도 낮은 또 이렇게 좀 계층화된 그런 포뮬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라면이 해롭진 않지만 기름이 많은 라면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뭘 먹고 살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들죠. 먹을 거 많아요. 다음 주십시오. 버섯, 콩, 해조류. 에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섬유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섬유소인데요. 이건 수용성 섬유소입니다. 이거는 먹을수록 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채소, 과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일 조심하십시오. 과일이 당도가 너무 높아요. 요새 이 과일은 옛날 과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 과일 먹으면 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과일을 아침에 드세요. 저녁에 드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식후에 드시지 마세요. 혈당 올라가는데 더 덤태기를 써요. 언제 드시느냐? 아침과 점심 사이 간식,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에 드세요. 그리고 옛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과일이 다 칼로리고 당이기 때문에 저녁에 먹어서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십시오. 그다음에 생선하고 폐류, 새우, 오징어, 낙지, 바닷가지.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아요. 그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드셔도 돼요. 해물짬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름기가 적은 붉은 고기. 이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죠. 근데 단 이것도 정도가 있어요.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나 이 일반인 놀라요. 놀라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그냥 정도껏 아직 새겨들어야겠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난 내 처지가 이 정도니까 새겨들어야겠다. 일주일에 5번 먹었는데 2번만 먹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그러면서 안 먹어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병에 끄달려가는 거예요. 병을 다루셔야지 병에 끄달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약 먹는데 제가 환자분한테 꼭 이런 얘기 들어요. 약 계속 먹어야 돼요. 항상 어제도 그 얘기 들었어요. 3명한테 약 계속 먹어야 되냐? 약 계속 드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운동해가지고 복근이 좋아지면 그럼 그때 운동 그만두세요? 안 그렇죠. 더 하죠. 콜레스테롤 약의 효과는 대단해서 약을 먹게 되면 한 달 안에 다 떨어져 버려요. 콜레스테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보세요. 증상도 없어. 먹어도 별로 뭐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 안 먹으면 너무 아프고 먹으면 너무 상쾌해지면은 뭐 약 먹지 말래도 먹을 텐데 먹으나 안 먹거나 뭐 의사는 콜레스테롤 높다는데 뭐 떨어졌다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드디어 꾀를 내요. 안 먹고 오거나 한번 재보고 뭐 괜찮은데 사실 저 안 먹었는데요. 뭐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안 그래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약을 시작한다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고 그 위험도는 평생 갑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 아까 얼마를 차지했죠? 49.8%였죠. 그렇게 위험한 거지만 너무나 고마운 병인 게 치료하면 바로 없어져요. 콜레스테롤이. 약만 먹으면. 그 때문에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지만
그걸 치료만 하면 너무나 저절로 낫는, 당뇨보다 훨씬 쉬운, 정말 문제없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약을 자꾸 이렇게 끊으려고 그러는 분이 많아요. 약은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럼 또 문제, 부작용 보증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나 이거 평생 먹는데 당신이 부작용을 보증하겠느냐? 저 보증 못하죠. 제가 안 만들었으니까. 자, 그건 농담이고, 부작용, 모든 약은 독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음식은 독입니다. 왜냐하면 간이 해독을 하잖아요. 다 독이에요. 독과 약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모든 부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작용이 생명의 위협을 주느냐. 두 번째, 부작용이 다시 복구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 부작용과 약을 먹었을 때의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랬을 때 고지혈증 약은 사소한 간염은 일으킬 수 있어요. 100명당 1000명당 하나. 그러나 사소해요. 약을 끊으면 다 돌아와요. 첫 번째 명제 완성시켰죠? 생명 위험하지 않다. 두 번째, 복구 가능하냐? 복구 가능해요. 그럼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안 썼을 때 대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제에 의해서 약은 계속 드시고 부작용은 있지만 그걸 모니터해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약은 일단 결정할 때는 평생 드시는 거예요. 일단 결정하면. 결정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식사나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끔 술 얘기해요. 술 먹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금희 아나운서하고도 저랑 이제 관련 있는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5개월 동안 그 술을 끊었다가 이틀 전에 한번 마셨어요.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옛날에 정말 낭낭한 목소리로 KBS 1FM에서 노래의 날 기회를 처음 진행하신 MC예요.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틀 전에 20주년 공개 방송을 했어요. 저희 동네 근처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정말 아름다운 곡은 재밌게 보다가 후배 저랑 하나 갔는데, 제가 5개월 전부터 남만 술만 따라주고 저는 안 마시거든요.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정말 못 견디겠다. 너도 마셔라. 해가지고 제가 와인 2잔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술이 독이다. 5개월을 끊었다가 그 두주불사의 주당이 와인 2잔에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환자한테 술을 마시지 말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을 마시면 콜레스테롤은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져요. 그러나 중성지방이 올라가요. 간질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들은 술을 줄이셔야 되고, 술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술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피니까 제 그 동료가 나중에 죽었을 때 살이 안 나오면 부주돈 안 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문제를 느껴서 끊는 거고, 적당히 드십시오. 그러나 약은 아니에요. 약이라고 생각해서 드시지 마세요. 뭐 한간에 뭐 약이다 효소다 하지만 다 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가 또 궁금해서요. 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네. 술 적당히란 네.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권해 주실 때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드세요. 2번도 과해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명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술을 마신 날 다음 날은 뭐가 안 되는 걸 확실히 알아요. 몸이 민감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면 충격이에요, 몸은.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고, 좋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드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고지혈증만 치료하면은 괜찮겠느냐? 동맥경화 다 예방되느냐? 천만에죠. 그렇게 쉬우면 안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흡연. 흡연은요 정말 간단해요. 안 피면 돼요. 뭐 필요 없어요. 안 피면 돼요. 그렇죠? 피지 마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피지 마세요. 피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못 끊겠다면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편이 있기 때문에 담배는 꼭 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또 궁금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흡연을 안 합니다만 담배는 공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혈관 쪽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굉장히 좋으신 주나요? 질문인데요. 그 담배 안에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과 그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혈관 수축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공기 안에 성분이 있죠. 그 성분들이 폐를 통해서 흡입돼서 피 속에 녹아 들어가는데, 피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다음에 혈관에 산화를 갖다 시킴으로써 혈관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동일한 콜레스테롤이 하더라도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는 220 정도에서는 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혈관 벽이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한 거죠. 아니 어쩜 설명을 그렇게 쉽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담배는 해로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스트레스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불안입니다. 불안하죠, 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 10명 중에 3명은 불안해서 왔는데 자기가 심장병인지 오인하고 와요. 그만큼 불안이 많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 불안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죠. 그래서 불안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안에 끄달려서 살아요. 그런데 그 불안이 꽃꽂이를 등산을 하거나 드럼을 치거나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불안은 만족하지 못함이 있어요. 그죠?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만족하지 못해서 욕망이 생기는데, 그 욕망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내가 파괴될까봐, 내가 죽을까봐, 또는 내가 망할까봐. 이렇게 이제 불안의 원인이에요. 다시 들어가면 그것밖에 안 돼요, 불안이.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은 불안을 헤쳐나가기 쉬워요. 만약에 기독교도 계시다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그 큰 백을 가지고 뭐가 불안하겠어요. 그죠? 종교 믿는 분들은 더 심하게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불교도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부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처다.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와도 내 인연 따라 받는 거고, 좋은 일이 와도 인연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축원입니다. 그건 종교에 따라서 다 똑같아요. 감사와 축원. 그러니까 감사라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져요. 그 다음에 자기 처지에서 만족을 해요. 항상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거 대부분은 내 처지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불만족은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처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저 또한 이제 감사를 하죠.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이제 참선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감사를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저는 이제 불도를 만나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선지식을 만나 감사하다.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내 주변 사람이 감사하다. 감사는 10에서 15분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선 들어갔다 깨면은 좀 마음이 맑아져요. 그때 뭘 하냐면은 축원을 해요. 이 축원은요,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축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에 상관없이, 종교가 없어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매일매일 축원을 해요. 첫째, 누구부터 축원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부터 축원을 해요. 왜냐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죽는 거고, 나기 때문에 저부터 축원을 해요. 제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거죠.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친구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또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문제가 빨리 풀려주기를. 쭉 축원을 하다가 이제 병원 직원들, 그 다음에 꼭 축원을 잊지 않고 하는 게 환자분들. 이제 나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나로 인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나아가기를,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안 좋았던 환자들한테도 속으로 내가 좀 그랬구나 하면서 편안하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원하는 사람이 꼭 둘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내가 성내지 않기를.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끼어드는 사람한테 화내지 않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자동차가 딱 콱 끼어들면 그런 생각 없이 동물농장에 나오잖아요. 개, 소, 말 다 나오죠. 제 입에서. 생각할 게를 퍽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NPC 콱 듣는 애한테 자비가 베풀어지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축원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또 맨 마지막에서 누구에 대해서 축원하냐면 나의 전담 원수. 그죠? 날 전담으로 괴롭힌 사람이 항상 있어요. 내 적이. 어느 조직을 가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상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저는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저를 알아봐요. 저는 또 나 미워하는구나. 그럼 둘이 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원수에 대해서 축원한다는 게. 원수도 아니죠. 부모 죽였습니까? 원수게? 그냥 싫은 거죠. 싫은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축원의 에너지를 모아서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저 사람이 잘 되라, 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잘 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풀려요. 자기의 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하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저런 나쁜 짓을 했지만 축원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건 축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쁘게 했지만 나는 축원하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빈 마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축원하는 게 아니라 빈 마음으로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길 축원하시면, 감사와 축원을 하루에 여러 번 하십시오. 그러면 일이도 잘 되고 마음도 풀리고 콜레스테롤 따위가 범접을 못합니다. 콜레스테롤 높아도. 자,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살고 있는데, 몸만으로 사는 사람을 시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는데 오늘 고지혈증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혈관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혈관병 1위의 원인은 고지혈증이고 고지혈증이라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고 어떤 콜레스테롤이냐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은 거고 혈중 콜레스테롤 200 넘으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 240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의 콜레스테롤 높은 것은 식사에서 오는 건데 식사는 우리가 의외로 생각했듯이 그런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CSI가 높은 순으로 콜레스테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가려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한테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병이 없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약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식사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해물짬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낮더라도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질병을 가든 간에 꼭 만나는 건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가볍게 잊어버리는 그런 취미생활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불안을 정면으로 응시하시는데 그것이 종교가 있는 분들은 종교의 힘을 빌어서 하시고 아닌 분들은 감사와 축원 이런 걸로 하시면 아마 콜레스테롤 따위가 범접하지 못한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음을 다스리면서 두 가지 관계만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먹을거리와의 관계. 근데요, 조금 전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요즘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그 아이들의 식생활을 좀 어린 시절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관리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식생활로 돌아가요. 저희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다 그 전에 습관을 다 까먹고 전부 다 자기 어렸을 때 맛있었던 걸로 돌아가요. 그 때문에 결국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이제 해줘야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그럼요. 있겠군요. 네, 오늘 진짜 뭐 건강 얘기를 시작해서 마음 다스리는 법까지 감사와 축원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조은근 박사님이셨고요. 선물 소개해드릴 시간이네요. 친환경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지은에서 백화점 상품권, NS 홈쇼핑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생생 토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며느리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들 많으신데요. 결혼시킬 때 좋은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아들 기죽을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내일은 내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